얼마 전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방사능부터 백신 접종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로 대한민국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보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처럼 이번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보냈으며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행사 개시와 함께 곧바로 소마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격히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독도는 한국 땅 근현대지도 수십 점이 발견되었고 여기에 더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결정되면서 다시 되찾아와야 할 우리의 영토 대마도까지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은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진위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선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미 11개 언어로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마스에시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실을 시찰한 와다 정무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한 영토 주권 전시관 방문자가 15,000명을 넘었다고 행사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순회 전시가 히로시마, 마세시에서 실현됐다며 앞으로 나가사키시와 사세보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트위터도 팔로워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올해 업데이트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힘입어 독도를 향한 일본인들의 인식도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로서 빨리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엄격한 제재를 내릴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국교 단절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긋고 다케시마 영유를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와 대마도를 포함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이 섬이 조선의 일부로 취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앞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점령하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대양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국의 섬이라고 항의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질려버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왜 무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진용공이나 위안부에 대해서도 거짓말의 이야기를 꾸며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올바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국토가 무력으로 침략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일본 정부. 우익단체는 왜 독도의 집결에 탈환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다케시마입니다. 독도는 없습니다. 한국이 날조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그래야 결론이 좋아요. 일본인들은 모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국제적인 동의도 배상금도 여러 번 되풀이하는 한국. 무시하거나 상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지도가 발견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근현대 지도 수십 점이 발견된 것인데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1000여 점의 일본 제작 고지도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00여 점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동북아 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옛 지도들입니다. 특히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그려진 200여 점의 고지도 중 가운데 일부 지도는 민간이 아닌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지도로 밝혀져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결정적인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전도, 일로 청안, 명세신도, 심상소학국, 사회도, 지도구역, 일남도 등 수십여 점에 달합니다. 이 지도들은 일본 정부가 제작했을 뿐 아니라 시기도 근현대에 작성된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본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대마도 코앞에 위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일본의 안보와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여객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김해공항이 온전하게 공군공항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김해공항이 공군공항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동남부 지역 해양 영토 수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 공항은 대마도와 규슈 지방의 경제권을 완전히 부산에 장악시켜버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마도 주민들은 일본 공항보다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덕도 공항이 개장되게 된다면 대마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의 지리적 위치는 부산에서 불과 49.5km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수평선 너머로 유관 관찰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과의 거리는 후쿠오카에서 147km입니다. 일본은 1861년 오가사와라 영유권 분쟁 당시 하야이시에이의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어판을 제시해 오가사와라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등 열강으로부터 공인받은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73년 10월까지 최소한 85년간 일본 정부에서 한일 양국 영토를 식별하는 공식 지도로 활용해온 지도, 삼국 통남도설, 삼국 접양지도와 함께 수록된 조선 팔도지도 원본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하야시 시에이의 서명도 들어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나 일본 와세다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가 일본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선 팔도지도는 모조품이거나 필사본으로 대마도가 반환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일본 정부에서 만든 짝퉁지도입니다. 게다가 일본말 상당수가 고대 한국말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특히 대마도 방언에는 한국말의 자취가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남교의 재미있는 일본말의 뿌리를 보면 대마도에서 초그만이란 말은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고 노퍼는 키가 큰 사람, 양반은 그냥 양반, 바칠은 밭을 매는 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마도의 일본말인 쓰시마도 두섬이란 말에 두시마에서 쓰시마로 변한 것이라는 것이 대마도 주민들의 증언인데요. 고대 한반도의 도레인들이 거센 현해탄의 바다와 싸우며 쓰시마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품 안처럼 물이 잔잔한 항구의 이름을 어머니항으로 불렀는데 이 말이 한자어로 어머니 되었고 이를 일본어로 읽어 이즈하라 항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를 그린 김정호 선생, 그가 그린 대동여 전도엔 대마도가 분명히 조선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박물관에 소장 중인 김정호의 대동여지 전도에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료입니다. 대동여지 전도에는 동해 울릉도는 물론 남단 왼쪽에는 제주도를, 오른쪽 귀퉁이에는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였던 김정호는 우리나라 최초 지도인 대동여지 전도를 제작해 흥선대원군에게 바쳤고 지도의 정밀함에 놀란 조정에서 국가기밀 누설 제명을
씌워 투옥하고 지도를 찍기 위한 각판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도는 회수해 소각했습니다. 이때의 지도 중 1864년에 만들어진 목판본 대동여지도 채색본 2점과 대동여지전도 흑백본 10여 점이 소각 처리될 당시 현장의 관리들이 입수해 오랜 세월 각 문중에 보관해오다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성종 때의 황희정승은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으로 고려 말기에 국가기강이 허물해져 도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왜구가 운고하게 됐다고 말했고, 동국 여지성남에는 대마도가 경상도 계림 땅에 예속되었다고 했으며, 영조 때 실학자 안정복은 대마도는 우리 부속도서로 신라 고려 이래로 우리의 속도로 대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정조 때 편찬한 증보 동국 문헌비고에는 대마도가 지금 비록 일본의 폭력으로 강제 편제되었으나 본래는 우리나라에 속했던 까닭에 서만의 언어와 의복이 조선과 똑같았다. 대마도민 자체가 스스로를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풍산소길이 조선 침략을 위해 만든 지도인 팔도전도에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조선 땅으로 표기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42년 일본인 마츠바라 마사에이가 제작한 조선 팔도총도, 1592년 가와카미 히사쿠니가 제작한 조선고도, 1600년대 일본에서 만든 진화조선 고지도 등에도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대 교수를 지낸 김몽길 한일문화연구원 소장은 위의 자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인이 만든 문서를 가지고 강의하고 책으로 펴냈다고 말했습니다. 강영철 한국미래교육협회 대표 또한 역사적 사실과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인정한 일본 정부인 태정관 지령을 비롯해 많은 자료가 있음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알려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관심을 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북도 박용선 경북도의원 또한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야 한다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독도 침탈 후원금을 내는 모든 일본 기업을 당연히 전범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일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입니다. 램지어 지지 서한이나 보내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한국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해저 터널이나 논하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마도는 명백히 한국 땅임을 인지하고 우리가 찾아와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됩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들이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가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신속하게 C19 백신을 넉넉하게 확보했다. 곧 국민들은 무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이고 도쿄올림픽도 성공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새해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의 기업 경영자 등 부유층이 중국산 백신을 몰래 맞았다. 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는 그들의 변명이 도리어 일본의 병폐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섬나라 일본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이 동남아에 강매하는 중국산 C19 백신의 수상한 배경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중국산 백신이 중국 당국의 외교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 관계국 등 자금력이 부족한 나라에는 백신 구입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면서까지 강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C19 백신을 검증되지 않는 중국산으로 백신 외교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사용하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2월에만 6억 회분의 C19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언론은 이렇게 위험한 중국의 백신 외교라고 보도하면서 큰 우려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중국 백신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새해 1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이 특종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발된 경영자들의 고백으로 이유가 밝혀집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11월 이후에 일본의 기업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중국산 백신 시노팜을 몰래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경영자뿐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IT 기업 등 15개 기업의 CEO와 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스가 요시히데의 브레인으로 일하는 최측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측근에게는 일본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경영자 부부에 의하면 12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도쿄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원장 대신에 중국인 남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아라. 근육통 정도는 어느 백신이나 있는 부작용이다. 라며 동의서를 내밀었고 사인을 한 후에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해외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확보한 백신은 다 어디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놀랍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일본 행정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일본이 먼저 C19 백신을 개발하겠다 라고 공언했지만 내부에서는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과 백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오로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신속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아베도 퇴임하면서 백신 확보를 내세웠고 스가는 관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백신의 유통과 접종을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승인만 되면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관 장비와 운반용 트럭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도 접종 준비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가 1억 2천만 회분, 모더나 5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 등 총 2억 9천만 회분으로 일본의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이 접종을 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조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률로 해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반드시 임상시험 1, 2, 3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보건당국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한 임상시험 완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백신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감염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일본의 의료행정은 후진국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도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미루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확보한 백신의 유통기한입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스위스 노바티스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2,500만 회분 중 1,660만 회분을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당시에도 부유한 국가가 자본력을 앞세워 백신을 선점했고 결국 폐기해버린 사례라고 큰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C19 백신조차도 일본 내에서의 임상시험 지연과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서두르고 있을 것이니 몇 달만 기다리면 검증이 된 화이자 등의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일본 경영자들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었을까요? 적발된 경영자들이 실토한 내심이 이제 다시 일본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하라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C19와 하라스먼트를 합친 표현입니다. 주변인이 C19에 걸리거나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뉴스에도 이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상담 관련 컨설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직장에서 코로하라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상담해 줄 정도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들은 일본 사회에서는 대표가 C19에 걸린다면 도대체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이 C19에 걸렸다는 소문만 나도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미국, 영국 등에서 나온 백신은 개인이 임의대로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지만 중국 백신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백신 외교를 위해 브로커들을 활용하면서 외부로 쉽게 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백신은 일본보다 인도네시아나 페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몰래 찾아서 접종을 하러 몰려다닌다고 하니 우습기만 합니다. 지난 12일 AFP 통신은 페루에서 중국 시노판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한 명이 팔마비 증상을 보였다. 결국 시험은 중단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팔마비 증상은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오는 길랭발의 증후군입니다. 1976년 미국에서 신종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수백 명이 이 증상을 나타냈고 최소 30명 이상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회와 국민들의 이짐의 성향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게 이해도 되는 것